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거대 금융 기관 투자가들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블랙록이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그런 금융 기관이니까 뭐 거기서 제출한 게 승인이 먼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블랙록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랑 블룸버그랑 같이 흔들었잖아요. 시장을 이제 뭐 승인 났다, 오보됐다 하면서 이제 막 좀 대중들을 좀 장난을 쳤잖아요. 대중을 가지고. 근데 코인데스크는 어저께 이제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좀 관찰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일명 GBTC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3%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돼서 줄어들어서 GBTC가 현물하고 똑같아지는 시점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지금 추세로 간다면 어쩌면 여기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저는 코인데스크가 이번에 조용히 있었는데 그레스케 자산 운용사 GBTC가 첫 번째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이 구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에 국한된 ETF 승인으로만 보면 너무 단순한 논리지 않을까라는, 그게 많은 의미가 전 있을 거라. 이더하고도 연결돼 있고 나머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랑 분명히 관련 있을 거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뭐 각자의 마지막 이제 판단인 거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한다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한 어떤 그 투자 의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이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에 뼈가 있고 의미가 깊이 있게 있는 의미예요. 짧은 문장 하나지만 현물 ETF는 이미 저들에게는 허용되었을 것. 이 진짜 많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오기 전에, 비트코인 기준에서 올라오기 전에 많은 가상자산을 어떤 세력들은 계속 매집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비트코인 ETF 되면은 그때서부터 뭐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분 말씀이 정답이에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 이미 저들한테는 이미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 자산이라고 인정을 그들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목 놓아 기다리지만, ETF를 목 놓아 기다리지만, 이미 저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뒷구녕에서는 매집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승인됐다라고 하면 대중은 그때 움직이겠죠. 근데 XRP도 똑같아. 뭐 승소했다라고 했다가 뭐 항소했다라고 했다가 전론발이 뭐 승소다 하니까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XRP 투자하시면서도. 근데 이미 결론 났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어저께 이제 BIS에서 되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데, XRP 관련해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재미난 뉴스들이 요 근래 나온 것 중에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코인, 지금 업비트 창에서 오브스라는 코인 있죠. 이게 막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바이낸스 외 여러 거래소에 선물에 한꺼번에 상장시켰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는 의미에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지, 제가 뭐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시는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증된 코인이에요. 오브스. 검증된 코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거의 90%에 육박하게 거의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언제 폭락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68% 폭등했으니까 난 이거 사서 200%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업비트 거래량의 90% 정도 된다는 의미는 좀 몸을 사리셔야 돼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땐 코인에는 문제는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기한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그때 SEC가 법원에다가 항소를 안 했어요. 그레이스케일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그래서 그 날짜가 미국 하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18일이니까 19일 날까지 SEC가 항소를 안 하면 하원에서는 이 가상자산 법안에 관해서 그냥 압력 행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SEC에다가. 그래서 내일 아마 중요 뉴스가 나올 겁니다. SEC가 항소를 하건 아니면 하원에서 뭔가 중대 발표를 할 거예요. 오늘이 이제 바로 그 하루 전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브릭스하고 이제 엮어서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 베이징이 중개한 평화협정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이란이 지금 어디 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사우디가 같이 공조해서 움직였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이슬람 국가들의 단결에 대해 논의를 했다. 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사우디는 전형적인 100% 그냥 미국이에요. 예. 친미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돌아섰죠. 근데 지금까지는 오일 결제에 있어서 달러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2024년 1월 달에 제가 아는 걸로는 브릭스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달러 결제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내년이 되면 아마 오일 거래에서 달러 결제 비중을 더 많이 팍팍 줄여 나갈 겁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사항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공중파 미디어에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국을 제가 막 그런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11일, 자,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이죠. 17일하고 18일 날 1대1로 정상 포럼이 있었어요. 중국에. 근데 이 푸틴이 시 주석을 만납니다.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어저께랑 오늘 아마 이 뉴스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제가 2016년서부터 이때 7월 달부터 유튜브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2016년이 아니라 2018년이구나. 2018년 7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 1대1로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로 하고 관련돼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 인프라하고 무역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거를 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브릭스는 1대1로하고 같이 확장하고 있는 국명입니다. 달러화는 점진적으로 이들 입장에서 축소를 시켜 나가고 있는 현재의 추세이고 이거는 100% 자명한 일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톤코인인데 얼마 전에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톤코인이 아마 지금 아직 11월 달까지 안 갔는데 11월 달에 웹3 지갑을 오픈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코인원에서 이거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다른 대형 거래소들에도 이 코인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해요. 그래서 뭐 상승하니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이 카카오 관련해서 검찰 가상화폐 횡령 배임 카카오 관계사 본격 수사 고발인 조사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냥 줄기장창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던집니다. 이게 아마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거는 아시겠지만 가상자산하고 깊숙하게 연관된 건 클레이예요. 공중파 미디어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한쪽으로 디스하고 부정의식을 대중한테 주입할 때 여기에는 분명히 뒤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위믹스에서 뒤통수 맞으신 분들은 클레이에서라도 뒤통수 맞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조영중 대표이사 신임, 이게 이번에 세 번째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세 번째예요 이번에. 자, 그래서 어찌 될지, 자, 중요 분기점으로 바이낸스 코리아도 중요 분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 오픈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의미 있는 기사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동결을 선호함에 따라 2019년 초부터 비트코인의 300% 급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에서 좀 중대 발표를 했는데 금리 동결 구간에 관해서 좀 약간 언급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막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또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동결 구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어느 시점까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뷰예요. 근데 오늘 내일 뉴스 가지고 이거를 생각할 순 없어요. 어쨌건 동결 구간이 오랫동안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매트릭스 포트가 근데 코인데스크에 입장 표명을 하면서 코인데스크가 이 매트릭스 포트의 이 주장을 언급을 합니다. 인용을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동결 구간, 동결 구간이 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에 좀 올라갈 거야.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기보다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러시아 증권거래소, 유난히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특히 요즘에는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통과 시 암호화폐 거래 즉시 개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브릭스의 확장, 뭐 러시아의 중국에 관해서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를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어쨌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러시아 관련해서 토크나이제이션, 뭐 현물 부동산을 토큰화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러시아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스위프트 1.0에서 배제돼서 달러 거래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거죠. 가상자산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더 많은 국가들이 점점 이렇게 되면 더 잘 되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해서 탈달러화를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대신해서 선택한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가상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정답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뭐 러시아를 뭐 전쟁을 일으킨 국가를,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를 박수칠 필요가 그런 의미에서 전 절대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일 또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으시면 분명히 큰 승리를 아마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